자, 그럼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의 3파전 구도가 굳어졌죠. 자, 오늘 이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만한 역량 있는 집권 세력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 경선 이후에는 경선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그런 민주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경제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또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민주당은 지금 새 후보가 공정한 경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세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단합한다라고 하는 그림은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을 걸거나 쓸데없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는 저 서약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사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 관계 개선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경수 후보라든지 그리고 김동연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진통을 겪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없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공명선거 실천 서약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실제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비전을 국민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경선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경선 룰 세팅할 때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치러지는 굉장히 특수한 조기 대선이고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도 싫다라는 말들이거든요. 그럼 중도층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일 텐데 만약에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면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 다 껴안고 치러야 되는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경선을 어떻게 세팅하든지에 따라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경선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지 당내 많은 의원들이 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원하는 룰 세팅을 해서라도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런 반명을 기치로 해서 튀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좀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전 그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를 끌어안았고 국무장관을 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리더십을 이재명 대표한테선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는 이런 경선 룰을 결정한 테 당원들의 투표로 경선 룰을 결정합니다. 기본 틀은 아무래도 그 위원회에서 세팅을 하겠지만 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50대 50이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국민 참여인 경선을 사실 100만 명의 샘플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것을 100만 전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100% 전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인데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당은 누가 지키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경선 룰은 5대5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례적으로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다. 이재명 대표만을 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불성설이다는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윤석열 정부를 겪었고 뭐 저희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 중에 저가 당직을 맡으면서 네. 그 당정일체라는 말씀들을 과거에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내 세력들을 낙인 찍거나 배신자 프레임 많이 세워서 통합을 잘 못했거든요. 전 그런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권력을 오만하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탄핵이라는 국면을 맞았고 국민들께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뀌어야 되고 이번 대선에서 바뀌어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소통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하고 화합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사실 안 듣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본인 그냥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친명 행제, 비명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관된 행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나 이재명 대표나 전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고 분명히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분명히 큰 화를 부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국민의힘과 뭐 당정일체다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국 정당이 같이 갔던 부분들의 비판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들로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사실상 그거와는 다른 부분인 것이죠.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도 투표권을 주는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한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당원도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는 당심으로 대통령 후보는 민심으로 뽑았던 게 민주당의 전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민주당의 전통하고 굉장히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당이 달라가지고 제가 뭐 그걸 뭐 어떻게 뭐 할 건 아니지만 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중진이신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 여담은 세월호 11주기 추도식 생중계 기억식 생중계 관계로 좀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